2025년도 벌써 끝이 보이죠. 그 말은 그 시즌이 왔다는 뜻입니다. 네, 바로 연봉 협상 시즌. 올해도 어김없이 회사는 우리를 불러 세웁니다. 성과평가 다 끝났고요. 내년 연봉은 그 짧은 한마디에 1년의 희비가 갈리죠. 이맘때쯤이면 다들 머릿속에 계산기 하나쯤은 켜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프로젝트 3개나 더 했는데 그래도 팀장은 안 올려주겠지? 아니,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보다 적지? 그런데 말이에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나요? 내 연봉은 진짜 내 실력으로 정해지는 걸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믿습니다. 성과가 높으면 당연히 그에 맞는 보상이 따라올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죠. 실력보다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바로 협상의 심리전이에요. 회사에서는 늘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진짜 공정한 건 시스템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연봉 협상이라는 냉정한 게임 속에서 룰을 아는 사람과 룰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 당신의 실력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협상의 심리를 완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과를 내면 그에 맞는 연봉이 따라오겠지. 당연한 이야기 같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항상 말합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보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사에서 그 평가 시스템 AI가 하나요? 아니요, 아마 대부분 사람이 하실 겁니다. 결국 평가 시스템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판단만큼 주관적인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평가표를 만들어도 그걸 채우는 건 늘 감정이 있는 인간이죠. 하루 기분이 나쁘면 평가가 짜지고 기분이 좋으면 괜히 점수가 후해지기도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연봉을 결정하는 건 인사팀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표를 정리할 뿐이고 당신의 연봉을 진짜로 정하는 사람은 당신의 직속 상사, 당신의 평가자입니다. 그리고 평가자는 데이터보다 당신에 대한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성과가 몇 %였는지보다 이 사람 신뢰할 만한가? 나랑 일하기 편했는가? 앞으로 이 사람을 승진시켰을 때 내 부담이 줄어들까? 이런 감정적 요인이 여러분의 숫자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결국 연봉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판단할 때 정보가 아니라 인상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린다. 성과는 정보지만 평가는 인상이에요. 그리고 연봉은 그 인상이 숫자로 환산된 결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회사에서 실력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나요? 아니면 일은 잘하지만 까다로운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나요? 이 두 가지 인식의 차이가 연봉 앞자리 혹은 그 이상을 갈라놓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이 되면 상사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올해 성과 정리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엑셀 파일을 열고 프로젝트별 매출, 고객 수, 달성률 같은 지표들을 꼼꼼하게 채워 넣죠. 이 정도면 내 성과가 충분히 보이겠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평가자는 여러분의 리포트를 정확히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아니라 기억을 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최근의 기억을요. 심리학에는 최신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긴 시간의 경험 중에서도 마지막에 본 것을 가장 선명하게 기억한다. 즉, 1년 내내 잘하다가도 마지막 2달 동안 실수 몇 번 하면 평가가 깎이고 반대로 10개월 동안 별성과 없다가 연말에 한번 터뜨리면 올해 잘했네로 바뀌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이걸 기억 편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요즘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라고 하죠. 이건 냉정하지만 진실입니다. 평가자는 숫자를 기반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신이 떠올릴 수 있는 당신의 이야기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올해 매출 20% 성장시켰습니다. 이건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올해 제가 맡은 프로젝트로 팀 매출의 20%를 책임졌고 그 결과 고객사가 후속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이건 스토리입니다. 둘 다 맞는 말이지만 스토리는 감정의 흔적을 남깁니다. 숫자는 눈으로 읽고 있지만 이야기는 머리로 상상하고 마음에 남죠. 성과를 단순히 보고하는 사람은 기록만 남기지만 성과를 서사로 전달하는 사람은 기억을 남깁니다. 결국 회사는 기록으로 평가하지 않고 기억으로 보상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이미지를 남길 것인가를 설계하는 전략이에요. 조직 안에서 결과에 비해 존재감이 강한 사람을 본 적 있을 겁니다. 항상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말하고 작은 일도 의미 있게 포장하죠. 그들은 실제 성과보다 30% 이상 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면 인간의 뇌는 객관보다 서사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버드대 경영대학 연구에서도
데이터 중심 보고보다 스토리 중심 보고를 한 직원의 승진 확률이 2.5배 높았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연봉은 신의 성과가 얼마나 기억에 남는가의 싸움이에요. 성과를 올리는 사람은 많지만 성과를 이야기로 남길 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연봉에 0이 하나 더 붙는 이유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봉 협상을 말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협상가는 언제 말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읽는 감각이에요. 여러분의 연봉은 그 회의실 안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이전에 조용히 이미 윤곽이 잡혀 있어요. 성과평가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의 평가자와의 비공식 대화에서 결과의 70%는 이미 결정됩니다. 우리가 협상이라 부르는 그 자리는 결국 이미 정해진 숫자를 설명듣는 자리에 불과한 경우가 많죠. 말만 연봉 협상이고 통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은 결과를 조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미리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아니 그럼 그 타이밍이 뭔데요? 타이밍의 힘을 예로 들어볼까요? 회사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엔 조용하다가도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다다르면 이 부분 제가 조금 더 맡아서 디벨롭 해보겠습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사람들. 그 한마디가 평가자에게 주는 인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책임지는구나. 이 타이밍에 나서주네. 믿음직하네. 결국 이 한 줄의 인식이 1년 동안의 숫자보다 더 강력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감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이밍은 전략이에요. 연초의 대화 한 줄이 연말의 평가 문장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이 부분에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그냥 의지 표현이 아니라 내가 올해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고 싶은가를 미리 심어두는 장치예요. 평가자는 그 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1년 후 보고서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연초의 목표로 삼은 부분을 스스로 설정하고 꾸준히 개선했다. 그 한 줄이 결국 등급을 바꾸죠. 많은 사람들이 연봉 협상을 연말 이벤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협상은 연초에 시작되고 그해의 모든 대화와 회의 보고서, 심지어 커피 한 잔의 대화까지 쌓여서 완성됩니다. 말이 아니라 타이밍이 협상의 본질이에요. 연말에 가서 숫자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이 준비한 협상은 연말이 아니라 연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상을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협상은 싸움이 아닙니다. 상대의 심리를 설계하는 거예요.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논리로 이긴 사람은 많지만 그 논리를 상사가 공감하도록 만든 사람은 드뭅니다. 협상의 승자는 결국 논리의 승자가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통제한 사람이에요.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설득의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논리에 설득당하지 않는다. 감정에 의해 결정을 내린 뒤 논리로 그걸 정당화한다. 이 문장이 협상의 본질을 완벽히 설명합니다. 상사도, 인사팀도, 회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결국 결정권자도 인간이에요. 즉, 숫자보다 느낌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협상의 핵심은 얼마나 논리적인가가 아니라 상대가 당신을 얼마나 필요한 사람으로 느끼는가입니다. 이제 이걸 조금 현실적으로 풀어볼게요. 회사는 연봉을 올려줄 이유가 단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잃으면 손해다. 이 문장을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때 그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협상에서 당신이 만들어야 할 감정은 두 가지예요. 대체 불가능함과 불안감.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직원은 협상 테이블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성과면 연봉이 더 올라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또 다른 직원은 이렇게 말하죠.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가 맡은 파트는 팀이 현재 보유한 인력 중에 저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그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비슷한 말을 하지만 두 번째 말에는 존재의 필요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의 차이가 아니라 상대의 심리를 건드리는 타이밍과 맥락의 차이예요. 협상은 감정의 온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차갑게 가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굽고 너무 뜨겁게 가면 감정적 요구로 들리죠. 그래서 고수들은 온도를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물론 회사 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한 문장만 추가해도 상대의 방어벽은 한 단계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던지는 메시지. 그래서 저는 회사가 내년에 어떤 기준으로 핵심 인력을 정의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라 공감 기반의 압박이에요. 결국 협상의 본질은 싸움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도권이에요. 주도권은 큰 소리로 얻는 게 아니라 상대의 심리를 먼저 읽는 순간 생깁니다. 그들은 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이끄는 선택을 논리로 포장할 뿐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할 일은 상대의 논리를 꺾는 게 아니라 그 논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협상의 본질입니다. 감정의 설계이자 인식의 전략이에요.
연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 꼭 나옵니다. 그럼 저는 도대체 뭘 준비해야 해요? 연봉 올리고 싶은데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과를 더 올리면 되겠지.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건 협상의 룰을 모르는 사람의 방식이에요. 협상에서 숫자를 높이려는 사람은 늘 판 위에서 싸우지만 기준을 바꾸는 사람은 판 자체를 움직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직원 A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실적이면 A등급이 맞지 않나요? 직원 B는 이렇게 말하죠. 올해 목표가 작년보다 훨씬 높아졌잖아요. 그럼 제 성과도 그 새로운 기준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둘 다 같은 말을 하지만 A는 기준에 맞추려 하고 B는 기준 자체를 재정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실제 기업 내부 협상에서도 판을 바꾸는 사람은 늘 상위 대화권을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KPI를 기준으로 싸우고 누군가는 KPI의 의미 자체를 재설정합니다. 이번 분기 목표가 과거 데이터 기준이라 현실성이 낮습니다. 대신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재정의하면 우리 팀의 성과는 다른 팀 대비 훨씬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를 올리는 게 아니라 측정 방식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리셋하는 전략이에요. 그 순간부터 협상의 무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피평가자가 아니라 기준을 제시하는 쪽으로 바뀌죠. 이건 기업 내에서만 통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협상에 적용됩니다. 시장에서도, 투자자 미팅에서도, 심지어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과와 실력은 협상의 재료일 뿐입니다. 당신이 바꿔야 할 건 숫자가 아니라 인식의 기준이에요. 이제 눈치채셨죠? 여러분의 회사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회사는 공정하지 않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늘 합리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직은 감정으로 움직이지만 결정을 내릴 땐 반드시 논리의 껍데기를 씌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다들 한 번쯤 봤을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실적도 없는데 왜 승진했어? 이 말이 돌면 회사는 항상 이렇게 말하죠. 리더십 역량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의 리더십은 사실 윗사람과 케미가 잘 맞았다의 다른 표현이죠. 회사는 감정으로 움직이지만 결정은 늘 논리로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진짜 협상가는 감정적으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대신 회사식 논리로 말합니다. 저보다 실적 낮은 사람이 더 올랐어요. 이건 감정의 언어죠. 그럼 회사는 불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 제 기여도가 시장 평균 대비 어떤 위치인지 객관적으로 리뷰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이성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 사람은 논리로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같은 말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회사는 감정적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보다 논리적으로 불편함을 제기하는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무시할 수 있지만 논리는 회의록에 남기 때문이에요. 기업 문화는 불공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자기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인사평가란 결국 누가 더 그 논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즉, 회사가 공정하길 바라는 사람은 늘 상처받고 회사가 논리적임을 이용하는 사람은 늘 성장합니다. 이 차이는 작은 단어 하나에서 갈립니다. 왜 나는 안 됐나요?가 아니라 이번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감정의 질문은 불만으로 들리지만 논리의 질문은 책임감으로 들립니다. 그 차이가 A등급과 B등급을 가릅니다. 결국 이기는 사람은 회사를 바꾸려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의 언어를 번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회사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자기 논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읽고 말로 재구성할 줄 아는 사람만이 시스템 안에서 이성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연봉은 실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과는 숫자이고 협상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둘을 이어주는 다리, 그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실력이에요. 많은 직장인들이 말합니다. 나는 말보단 결과로 증명하는 타입이에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세상은 결과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을 보상합니다. 똑같은 성과를 내도 그걸 데이터로만 보고하는 사람보다 이 결과가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명확히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로버트 치알디니는 설득의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했죠. 사람은 정보를 근거로 판단하지 않는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정보를 사용한다. 이 말은 곧 협상은 감정을 논리로 번역하는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논리만 앞세우면 당신은 단순한 주장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상대가 납득할 맥락을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은 협상의 주도권을 갖습니다. 당신이 이번 연봉 협상에서 해야 할 일은 얼마를 더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하세요. 이번 성과를 시장의 변화와 회사의 방향성 기준에서 함께 리뷰해보고 싶습니다. 이 한 문장은 감정적 요구가 아닌 논리적 협상가의 언어로 들립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피평가자가 아니라 회사와 함께 구조를 논의하는 사람이 돼요. 연봉은 결국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논리로 자신을 포지셔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과를 내는 사람은 많지만 그 성과를 이야기로 설득할 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성과는 당신의 과거를 증명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은 당신의 미래 가치를 결정합니다. 연말,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짜 무기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말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회사는 공정하지 않지만 논리를 존중합니다. 결국 협상이란 당신의 가치를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에요. 연봉 협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만의 방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머니폭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